자, 오늘은 미적분, 정적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 한번 했는데, 오늘은 뒤에 있는 이제 필수의 7번부터 이제 뒷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좀 진행을 할게. 자, 여기 지금 7번의 왼쪽 문제 보면, 일단 제목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기성이랑 대칭성에 대한 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에 일단 밑줄 쳐주시고요. 여기다 뭐라고 적어두냐면, 자, 이건 주기가 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둡니다. 주기. 자, 주기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의학 드라마나 이런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왜 그 심장박동 같은 게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람 그 왜 이렇게 맥박 같은 거, 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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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뭐 심장박동이나 뭐 이런 어떤 그래프들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어떤 한 패턴을 기준으로 어떤 한 그 길이라고 해야 되나?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구간을 기준으로 같은 그래프의 패턴이 계속 이렇게 반복을 되고 있는,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랬어. 여기는 x 대신에 내가 x-2를 대입을 해. 그 오른쪽 식이 되죠. 근데 x 대신에 x-2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사실은. x 대신에 x-2를 대입해도 식이 같아진다. 근데 x 대신에 x-2를 대입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그걸 함수축으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한 관련된 간략한 평행 이동, 간략한 적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x 대신에 x-2를 대입해도 변함이 없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에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그래프를 한 구간, 예를 들어 요만큼 구간까지, 그러니까 한 구간만큼 잘라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갖다 붙여도, 또 이만큼 잘라다가 오른쪽으로 평행해서 붙여도 원래 그래프랑 변함이 없는.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주기가 이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주기가 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함수가 만약에 저 두 번째 저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얘기가 같은 그래프의 모양이 이마다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부터 1까지 1-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자,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고, x 대신에 0 대입해서 1이 되는, 자, fx에 정의되어 있는 -1부터 1까지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밑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이 뭐라 그랬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갖다 붙여놓고 주기가 2다. 그래서 요 패턴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인데, 요 패턴이 한 번 더 반복이 돼서 끝나는 점이 바로 3, 다시 또 한 패턴이 반복해서 끝나는 점이 5, 저 뒤로도 한 패턴이 반복해서 끝나는 점이 -3, 또 계속 7, 또 9, 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걸 우리가 바로 주기성이라고 하고, 이 식이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기가 2라는 걸 얘기하게 되더라. 근데 이 문제가 바라는 건 바로 뭐냐? 그 함수를 2부터 8까지 적분해라. 자,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두겠습니다. 주기 함수의 적분에선 적분 구간의 길이가 가장 중요해. 길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 -1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거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선생님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1 빼기 x의 제곱을 적분해 주면, 이거 우함수네? 바로 전 페이지 했었던 그 우함수 기함 성질에 의해서 2배에 0부터 1까지 1 빼기 x제곱에 요거 dx 되게 되고, 계산해 주면 x -3분의 1 x 세제곱에 0과 1을 집어넣어 계산하고 2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3분의 2, 계산하면 얼마? 3분의 4. 즉 여기 넓이가 3분의 4. 그럼 우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넓이 3분의 2, 여기 넓이 3분의 2. 그래서 한 주기까지의 넓이가 3분의 4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근데 재미난 성질은 바로 뭐냐면 -1부터 1까지 넓이가 3분의 4니까 1부터 3까지 넓이가 3분의 4고 3부터 5까지 넓이도 3분의 4라는 걸 확인해. 3부터 5까지의 넓이, 5부터 7까지의 넓이도 계속해서 3분의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1과 3 딱 중간에 있는 2부터 시작을 해서 3과 5 딱 중간에 있는 4까지, 그 예를 들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라고 해도 얘는 똑같이 3분의 4겠죠. 근데 재미난 성질은 예를 들어 2.1부터 4.1까지, 왜 그래? 4.1까지의 넓이를 구해라. 2.1 바로 조금 오른쪽 가고 4.1까지 넓이를 구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나 뭐 여기 있는 뭐 예를 들어 1.3부터 예를 들어 3.3까지 넓이나 전부 다 3분의 4로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적분, 이 주기성을 갖고 있는 함수의 적분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한 주기에 이 배수가 되는 그런 적분들만 계산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정의되어 있는 구간은 길이가 2고 그 넓이가 3분의 4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한번 보면 길이 얼마? 6이죠, 6. 2부터 여기 어디? 2부터 8까지.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주기성을 갖고 있는 함수? 그럼 얘는 원래 정해진 건 주기가 지금 현재 길이가 2인 범위에서 주어졌는데 내가 구하는 길이는 그거의 3배인 자 2의 3배인 6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는 적분이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지금 계산한 이 결과에 곱하기 3만 해주면 되더라. 길이가 3배니까. 자 다시 한번. 자 얘는 지금 현재 그 길이가 2, 그 구간의 길이가 2인 범위 안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길이가 6. 길이가 2인데 길이가 6 그럼 곱하기 3배. 그래서 이거 계산한 거에 3배를 그냥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얼마? 4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기성을 갖고 있는 함수의 적분 같은 경우는 내가 구하려고는 이거의 적분 구간의 길이가 중요하다. 얼마부터 얼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분 구간의 길이가 중요하더라. 자 이게 바로 필수의 7번의 왼쪽 문제였고요. 자 오른쪽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문제. 자 방금 살펴봤던 주기성이랑 좀 약간 비슷하게 생긴 식이 나왔어. 저 위에 보면은 f의 2 더하기 x랑 f의 2 마이너스 x가 서로 같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함수식을 보면 이를 기준으로 얼만가를 빼도 또 이를 기준으로 얼만가를 더해도 상관없이 함수값이 같다. 이거는 또 적어둡니다. x는 2를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2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같은 양만큼 더하고 뺐을 때 항상 결과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x는 2를 기준으로 요만큼 더했을 때랑 요만큼 더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 또 요만큼 더했을 때랑 이만큼 더했을 때 함수값이 같다. x는 2를 기준으로 자 다시 한번. 자 x는 2를 기준으로 그 그래프의 모양이 대칭이 돼야지만이 2를 기준으로 임의의 x만큼 더했을 때 하고 뺐을 때 하고 함수값이 같다고. 그래서 저 식이 바로 의미하는 게 x는 2를 기준으로 함수가 대칭이 되게 된다. 그래서 대칭성을 띠고 있는 또 마찬가지로 적분 문제는요 계산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만 해결합니다. 그래서 니네 편의상 x는 2에서 대칭이 되는 그냥 아무나 함수 하나 그려주고 x축 그려준 다음에 자 문제풀이 바로 시작을 할게. 자 첫 번째 x가 1부터 3까지의 적분 결과가 4래. 그럼 2를 기준으로 한 칸 내려간 x는 1, 2를 기준으로 한 칸 올라간 x는 3.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얼마가 되더라? 4가 되게 되더라. 그냥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각각 넓이가 2가 되겠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4인데 2를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 했으니까 반씩 넣어 먹어서 자 20 되게 되겠고. 두 번째 조건 볼게. 자 x는 2부터 5까지 적분 결과 7이다. x는 2부터 3 저 오른쪽에 있는 4를 지나 그 오른쪽에 있는 5까지 다시 2, 3, 4, 5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7이더라. 2부터 5까지의 적분 결과가 7이더라. 그럼 여기 이만큼이 빠지니까 여기 넓이는 얼마가 되냐? 5가 되겠고. 자 2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그럼 2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내려온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는 얼마가 되더라? 5가 되더라.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볼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 결과 궁금하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 결과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 결과 x는 마이너스 1부터 x는 1까지의 적분 결과는 이미 우리가 5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끝나버리게 된 거야. 좀 너무 허무하기도 한데 사실 재미난 문제기도 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그 확률과 통계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그 정규분포? 약간 그것도 이제 이런 비슷한 개념을 좀 사용하긴 하는데 됐고 정규분포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의 적분은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둡니다. 자 이제 필수의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문제풀이 위주로 쭉쭉 가볼게. 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정적분단에서 제일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필수의 8번, 9번, 10번이야. 필수의 8번, 9번, 10번이 좀 중요하기도 한데 이해하기도 좀 약간 어렵고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래서 니네가 좀 더 집중하고 여러 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봅니다. 이 필수의 8번하고 9번의 좀 비슷해. 문제 자체 스타일이 좀 이렇게 함수식이 정의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적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문제집에서는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8번 문제는 적분의 위아래가 둘 다 숫자야. 이렇게 위아래가 둘 다 숫자. 아래 끝이 끝이 적분의 아래 끝이 전부 다 숫자인데
필수예제 9번 문제를 보면 아래하고 위 중에 보통 위에가 이제 문자, 밑에가 숫자인 경우가 있어. 그래서 니네가 이제 문제 풀 때 비슷한 문제가처럼 보이지만 풀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식에서 니네가 꼭 기억해둘 양이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위, 아래가 둘 다 숫자이냐 아니면 위, 아래 중에 둘 중에 하나 문자이냐에 따라 풀이 방법 다르니까 꼭 먼저 그거를 확인해 줘야 돼. 자, 8번은 1번 문제 먼저 볼게. 자, 봅시다. 적분의 위, 아래가 모두 숫자인 경우는 지금 함수 fx를 구하는 게 이 문제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답은 있어. fx란 건 결정이 돼 있는 거야. 내가 모를 뿐이지. 근데 그 fx란 함수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이 결과, 이거는 분명히 어떤 하나의 수일 거야. 값이겠지. 넓이이자, 그죠? 함수값이 양수이면 바로 넓이를 의미하겠지, 그제? 적분 결과, 넓이. 그래서 위아래가 둘 다 숫자인 이런 정적분은 내가 지금 이 안에 있는 함수 fx를 모를 뿐이지, 내가 이 함수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이 결과를 내가 뭐라 할 수 있다? 어떤 하나의 상수값인 a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단계는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간다. 1번 문제 풀이 할 텐데, 함수식을 멀리서 한번 볼게. 전체적으로 식을 보면 fx가 4x 3승 빼기 3a의 x제곱, 멀리서 보면 fx란 식이 멀리서 보면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에 a라는 상수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3a의 x제곱이다. a 값만 알면 내가 함수 fx를 찾을 수가 있겠구나. 멀리서 보면, 그제? 멀리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냐? 내가 치환한 이 식만 봅니다. 치환한, 내가 지금 분명히 얘를 뭐라고 했냐면 얘를 a라고 했는데 나머지를 일단 다 그냥 무시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자고. 자, 함수 f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a래. 근데 함수 fx가 어딨냐? 여기 있죠? 요 함수 f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a래. 이 함수 4x 3승 마이너스 3ax 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그 결과가 a래. 다 지우고 보는 거야. 0부터 1까지 그 함수를 적분하면 결과가 a가 되더라. 0부터 1까지 함수 fx를 적분한 결과가 a 되더라. 이게 fx인데 걔를 0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그 결과 a가 되더라 라고 하는 이 등식을 해결을 할 거야. 방정식을 풀 거야. 그럼 부정적분 계산해주면 x 4제곱 마이너스 3 올라가니까 ax 세제곱에 0과 1을 집어넣은 결과 a가 되게 되고,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1 빼기 a가 a가 되게 되고, 그러므로 a 값이 얼마가 되더라? 2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는 a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함수 fx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 멀리서 한번 보고, 이거 거시적이라고 해야 되나? 거시적이랑 좀 표현하면 안 맞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fx 전체식의 형태를 좀 확인을 해보고 다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치환한 고식에서만 집중해서 본다. 꼭 저렇게 지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니네가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번 살짝 지워봤어.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보자고. 내가 함수 fx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미분을 하고 x를 곱하고 걔를 적분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 아래가 모두 숫자이기 때문에 얘도 어떤 하나의 상수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떤 하나의 상수일 뿐이다. 위, 아래가 둘 다 숫자이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어떤 하나의 숫자일 뿐이다. 요것만 보는 거지. 요것만 해. 그럼 멀리서 보자고 fx를. 자, 멀리서 보면 fx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fx가 얘가 그냥 상수일 뿐이니까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멀리서 보면 fx가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라고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렇게 지워버리죠. 집중합니다. 저 지금 치환한 식에 그 함수식 fx를 어떻게 했냐면 미분하고 x를 곱한대. 이 함수 fx를 미분하고 x를 곱한대. 그래? 미분하면은 6x 더하기 2고 그 다음에 거기다 x를 곱한대. 오케이? x 곱하기 f 프라임 x는 뭐가 되고, 자, 올라가서 뭘 올라가게 6x제곱 더하기 2x가 되고, 근데 그 x 곱하기 f 프라임 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a다. 얘를 x 곱하기 f 프라임 x라는 놈을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누구 6x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는 x 곱하기 f 프라임 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가 된다? a가 되게 된다. 계산 들어갑니다. 3 올라가.
그럼 2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에 0하고 2를 집어넣어 빼겠습니다. 집어넣어 보면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 a 값이 3이구나. 그래서 여기는 a 대신에 3을 이렇게 딱 하고 집어넣어 주면 내가 원하는 함수식을 찾을 수 있다. 자, 이게 위, 아래가 모두 숫자인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야. 헷갈리면 이거 여러 번 봐야 돼, 진짜로. 여러 번 봐야 돼. 선생님도 아마 뭐 워낙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처음에 이 부분을 공부했을 때 좀 되게 좀 헷갈렸었던 것 같아. 그래서 멀리서 한번 보고 내가 치원하식만 보고, 자, 이런 식으로 두 단계 거쳐 진행을 하고요. 자, 3번 문제 조금 또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3번 문제도 한번 해결을 해보면, 3번 문제도 좀 해결을 해보면, 자, 가볼게. 지금 얘는 x에 관한 적분안에 x에 관한 식이 있고 x에 관한 적분안에 x에 관한 식이 있으니까 문제가 상관없는데, 여기는 지금 t에 관한 적분안에 t에 관한 식이 있는데 t랑 상관이 없는 요 놈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 t에 관한 적분을 입장에서 보면 t에 관한 적분에서는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었지? 시그마에서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에 예를 들어 ak다 라고 하면 k에 관한 시그마에서 이건 k랑 상관없는 상수 어떻게 됐어? 앞으로 튀어나간 다음에 k는 1부터 10까지 k를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t에 관한 적분에서 t에 관한 식은 밖으로 못 나가지만 t랑 상관이 없는 얘는 반드시 밖으로 나가줘야 된다고. 그래서 3번 문제를 좀 식을 일단 먼저 간단히 좀 해보면, 3번의 문제 식을 좀 간단히 해보면, 자, 3번 문제 식을 좀 간단히 해보면, 여기다, 그래, 여기다, 자, 다시 여기다 적어볼게. 자, fx가 어떻게 되냐면 9x 제곱 더하기, 자, 2x 빼기 3이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자, 2x 빼기 3으로 앞으로 나가고 남는 건 누가 남는다? 0부터 1까지 ft의 dt.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fx를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들어봐. 이거 상수일 뿐이죠. 내가 fx든 ft든 그 함수식을 모르지만 얘는 그냥 저스트 뭐일 뿐이라고? 상수일 뿐이라고. 위아래가 모두 상수니까. 어떤 함수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결과, 이자 상수. 그럼 멀리서 한번 보면, 멀리서 볼 것도 없죠? fx 다시 한번 적어볼게. fx가 어떻게 된다고? 9x 제곱에 a 곱해지고 2x 빼기 3이 이게 바로 fx. 근데 선생님 얘는 ft인데요? 그럼 바꿔주지 뭐. x라는 변수를 t로 바꿔주면 ft는 뭐가 되냐면 9t 제곱 더하기 a의 2t 빼기 3이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부분을 다 지워놓고 보면 그 ft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a래. 이 ft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a래. 이 ft 얘를 0부터 1까지 9t 제곱에 a의 2t-3의 적분 결과가 a가 되게 텐데, 자, 부정적분 한번 천천히 구해보면, 자, 3 올라가세요. 3t 세제곱 상수 그냥 그대로 두고요. t제곱 마이너스 3t 그거에다가 뭐하고 뭐를 0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a가 되게 되더라. 그래서 2를 집어넣어 주면 3에, 자, 1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에 0 집어넣으면 어차피 다 사라지고요. 그거의 결과가 a다. a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a 대신에 1을 딱 집어넣어 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함수 fx를 찾을 수가 있더라. 전개해주면요. 그죠? 전개할 것도 없죠. 앞에 1이니까 9x제곱 더하기 2x-3이 내가 구하고 싶은 함수식이 되더라. 자,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위아래가 모두 상수인 경우에 이런 하나의 상수로 놓고 멀리서 보고 식을 한번 써준 다음에 내가 치거나 식 빼고 나머지는 지워라. 근데 꼭 지울 필요는 없죠. 숙달이 된 친구들은 헷갈리지 않으면 굳이 지울 필요는 없는데, 처음에 좀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 선생님이 저렇게 한번 지우는 걸 설명을 해봤고, 뭐 이해하고 충분한 사람들은 뭐 굳이 이렇게 지우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 자, 분명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보기를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필수 예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자, 걔 이름이 뭐더라? B 있잖아, B. 걔 B 본명이 뭐더라? 김태희랑 아직도 B랑 사귀나? 헤어졌나? 잘 모르겠네. 요즘에 용팔이라는 드라마를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김태희가 나오죠? 예? 자,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한 이유가, 그 옛날에 선생님이 그 B 노래 중에 그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가 있어. 아니, 오늘은 딴소리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문제를 풀게. 뭐 얘기하려고 했었냐면 이 적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적분기호를 없애는 방법,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저 적분기호를 없애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자, 아까처럼 위아래가 모두 숫자인 경우를 얘를 a라거나 아니면 뭐 b라든지 어떤 상수로 치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얘는
수가 아니야. 자, 잠깐만 요거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 t축에 대해서 ft라는 함수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x까지 넓이를 계산하겠다는 이 뜻이거든. 1부터 x까지 넓이를 계산을 하겠다. 그럼 x값이 3이냐 4냐 5냐에 따라 넓이 그때 요 x에 따라 이거의 넓이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x의 식이야. x에 관한 x의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x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이다. 그래서 저걸 어떤 상수 a라든지 이렇게 둬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거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적분, 기호, 인테그랄을 없애는 두 가지 방법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모의고사, 내신, 수능 뭐 가리지 않고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유형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적분 구간의 위, 아래를 일치시키는 미지수를 대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잖아. 그래서 x 대신에 다시 한번 위, 아래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x값을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왼쪽은 1부터 1까지 적분이거든. 근데 어떤 함수를 1부터 1까지 적분한다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함수가 있는데 x는 1부터 x는 1까지 넓이가 어디냐고, 그제? 그래서 x 대신에 1, 위, 아래를 갖게 하는 x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좌변은 뭐가 되게 되고 0이 되게 되고 오른쪽 변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1 빼기 2 더하기 a. 자,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그러므로 a값이 얼마가 된다? a값이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전에 그 부정적분에서도 부정적분과 미분은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정적분과 미분도 정확하게 반대라고 하긴 뭐하지만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어떤 함수 ft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대문자 ft라고 약속을 한다면 그러니까 미분되기 전에 함수 요식을 내가 대문자 ft라고 한다면 요거의 이제 적분이 이거고 이거의 미분이 이제 이거다. 그러니까 부정적분단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건데 근데 이제 매번 이제 이걸 안 하려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들어줘야 돼. 아주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dx분의 d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dt는 뭐가 되냐면 얘가 바로 fx가 되게 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뭐냐면 아래에 있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 이 부분만 보면은 얘의 미분되기 전의 함수 대문자 fx에 얘의 미분되기 전의 함수 대문자의 a를 집어넣어 뺀 거 이게 지금 하얀색 밑줄 친 부분이 얘를 의미해요. 근데 이거의 부정적분도 일종의 어떤 하나의 함수? 근데 그 함수에 a를 집어넣어?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상수. 다시 자, 미분되기 전에 함수 식에다가 숫자 뭐 1이든 2든 3이든 집어넣으면 그 결과는 상수. 근데 그 앞에 지금 현재 뭐가 있냐? 걔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대? 그럼 미분하면 얘는 사라지고 이 대문자는 다시 소문자로 돌아오겠지. 적분하면 대문자 다시 돌아가고 다시 적분하면 대문자, 미분하면 다시 소문자로 돌아와서 이 x에 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미분하면 바로 뭐가 된다? fx가 되더라. 쉽게 얘기해서 밑에 있는 숫자 상관없이 난 이렇게 그냥 기억해 둘게. 이 위에 있는 x가 이 t에 관한 식에 t 대신에 다이빙 한다. 이렇게 퐁당 다이빙 하더라. x가 일로 표 들어가서 fx가 되게 되더라. 그럼 다시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일단 지울 거야. 이건 적지 마. 대문자 fx에 대문자 f를 뺀 거라고 좀 좌변이. 저기는 이 좌변이. 근데 얘를 내가 지금 양변 뭐 할 거라고? 미분해 보려고 해.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숫자니까 얘는 사라지고 얘는 미분하면 다시 소문자로 돌아오죠. 소문자 fx로 돌아오지. 그래서 매번 이 과정을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이 안에 x가 없이 예쁘게 t에 관한 식으로 예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 얘를 미분해라 그러면 x가 이 안으로 다이빙해서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이빙해서 들어가면 되더라.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x가 다이빙 미분했는데 다이빙. 그래서 왼쪽은 fx 되고 오른쪽은 어떻게 된다? 미분해주면 3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a다. 근데 a값이 아까 1이라 했으니까 자 이게 1이다. 그래서 함수식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다. 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됐네요. 9번의 왼쪽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도 한번 보자고. 자, 저기 지금 보니까 그 좌변의 두 번째 항이 또 마찬가지로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정적분이 들어가 있는 등식,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자 여기 아주 생긴 게 아주 그지같이 생겼지만, 요거 지금 분명히 뭐다? x에 관한 식이다. x에 관한 식이다. 이게 뭔지 몰라.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함수 fx가 있어. 미분하고 t 플러스 2 곱한 이것도 어떤 하나의 식인데 걔를 0부터 x까지 적분한 저거는 분명히 x에 관한 식. 저걸 없애는 방법 두 가지. 자, 위, 아래 일치시키는 x 대신에 0을 대입해주면 첫 번째, 여기는 x 대신에 0을 대입해주니까 f0에 여기다가 x 대신에 0 대입하면 0이 되고 여기다가 x 대신에 0 대입하면 뭐가 남는다? 1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 하나, 일단 f0의 결과가 1이다. 뭐 어떻게 또 사용이 될지 모르죠. 그 다음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 양변 미분하는 거야.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 얘 미분하면 여기는 x가 여기는 t에 다이빙해서 들어간다. x가 이렇게 다이빙해서 들어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2의 f 프라임 x 이게 되고 오른쪽은 미분해주면 6x 제곱에 더하기 16x에 마이너스 6. 그래서 얘를 내가 2로 인수분해 해주면 3x 제곱에 더하기 8x에 마이너스 3이 되고 1, 3에 3일에 빼기까지 해서 예쁘게 다 정리해주면 2x 더하기 3에 3x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자, 오른쪽 왜 갑자기 인수분해를 했냐면요. 자, 왼쪽에 한 개의 f 프라임 x와 x 더하기 이만큼의 f 프라임 x. 그럼 내가 얘를 f 프라임 x로 묶어주게 되면 x 더하기 3이 생기겠지. 한 개, x 더하기 2개. f 프라임 x로 인수분해하면 남는 건 1 더하기 x 더하기. 바로 x 더하기 3이 남고. 그래서 양변을 x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자, 그러므로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더라? 오른쪽 6x 마이너스 2. 그래서 얘 미분되기 전에 함수식인 fx를 찾아보면 자, 3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자, 아까 0 집어넣어 1 나온다. 원래 적분상수 생기는데 자, 아까 0 집어넣어 1 나온다 했으니까 0 집어넣어 1 나오기 위해선 적분상수가 바로 1이 되어주겠죠. 자, 앞에 페이지가 쉬우냐 이번 페이지가 쉬우냐 그러면 뭐 사실 비슷비슷하긴 한데 근데 다시 한번 이제 구별을 해야 돼. 위아래가 모두 숫자인지 아니면 밑에는 숫자고 위에는 문자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고 간혹가다 문제 풀 때 위에가 숫자이고 밑에가 문자인 경우 있는데 걔는 위아래를 위아래 바꾸면 왜 앞에 마이너스 생기지? 그래서 이게 위아래 바꾸더라도 반드시 위에가 문자가 돼야 다이빙을 하죠. 밑에서 다이빙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꼭 기억해 둘게. 이게 다 수학적인 어떤 논리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가 항상 위쪽에 있어야 돼. 문자가 항상 위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문자가 밑에 있고 숫자가 위에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x부터 마이너스 1까지 ft의 dt다. 뭐 이런 식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이빙 하기 위해선 x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쳐주고 위아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을 하는 게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가 문자가 아니고 숫자이거나 이런 경우도 살펴봤고요. 자, 이 필수제 10번 문제. 자, 요거 조금 어려워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봐야 될 거예요. 여기만 이제 넘어가면 뒤에 부분은 그냥 무난합니다. 뒤에 부분은 그냥 뭐 정답은 무난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복잡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기계적으로 외웠을 땐 좀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 일단 볼게. 자, 방금 전 페이지하고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방금 전 페이지처럼 문제를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해볼게요. 내가 기니까 잘 봐야 돼. 일단 먼저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위아래를 똑같게 만드는 x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함수식이 뭔진 모르지만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그 결과는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좌변 0이 되고 오른쪽은 1 빼기 a 더하기 p 마이너스 1 이게 0이 되더라. 그래서 풀만이 사라지게 되면 나는 알 수 있다. a하고 b가 서로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이 되니까 a랑 b랑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근거가 있는 건데 니네한테 좀 이해를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양변 미분하면 아까 어떻게 했지? 여기는 x가 다이빙에 들어가야 되거든? 사람이 물로 이렇게 슉 다이빙에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 밑에 지금 현재 뭐가 있어? 어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사람이 다이빙에서 들어가려 하는데 여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야, 우리가 왜 다이빙 하는데 밑에 사람이 있는데 다이빙 하면 머리끼리 부딪혀서 큰일 나잖아, 그제? 그래서 우리가 얘를 미분해서 x가 다이빙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기 위해선 이 t에 관한 적분 이 안에 t를 제외한 특히 x는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쟤를 x를 끄집어 내줘야 돼요. 미분하기 전에. 자, 다시 한번 양변 미분해서 x를 다이빙 하려 했는데 여기 지금 x가 들어가야 되는데 x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x를 먼저 밖으로 끄집어 낸 다음에 미분을 할 거라고. 과정 천천히 봅니다. 좌변만 지금 현재 보는 거야. 좌변만. 자, 좌변만 보는 거야. 좌변만.
자,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여기 있는 ft가 일단 가로 안으로 전개가 되면 x 곱하기 ft 마이너스 t 곱하기 ft 이거의 dt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도록 할게. ft가 요 안으로 이렇게 전개 돼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 따로따로 접근 가능하거든? 그래서 얘를 처음에 어떻게 해? 1부터 x까지 x 곱하기 ft에 적분을 하고, 그다음 마이너스 그대로 들어가고, 또 1부터 x까지 t 곱하기 ft에 적분을 계산하겠다. 자, t에 관한 적분에서 요거요. t에 관한 적분에서 요 x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래서 다시 안 쓰고 그냥 바로 나갈게. 요 x가 어떻게 나간다?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게 돼. 자, 이게 바로 좌변이야. 이제 양변 미분해 보려고. 자, 이게 좌변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대로 있죠? 오른쪽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양변 미분할 거야. 근데 여기선 이게 제일 복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이거 분명히 x에 관한 식이고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것도 분명히 x에 관한 식이거든. 그래서 이거 양변 미분할 때 이 항은 곱의 미분법을 사용을 해줘야 돼.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하는 곱의 미분법을 해야 돼.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있는 1부터 x까지 ft의 dt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앞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두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x가 다이빙, 그래서 여기 fx 들어가게 되고 다이빙 해서 다시 한번 앞에 거 그냥 그대로 곱의 미분법 한 거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할 때 x가 다이빙, 그 다음에 얘도 미분해주면 x가 다이빙에 들어가니까 x 곱하기 fx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오른쪽 미분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더하기 b다 라고 이렇게 양변 미분했는데 희한하게도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네. 서로, 그죠? x, fx 곱한 게 서로 사라지지. 그래서 다시 한번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또 1부터 1까지 적분 결과니까 왼쪽은 0이 되고, 여기도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얼마가 된다? 3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이게 0이 되게 되고, 왼쪽에 0을 중시돼 3 빼기 2a 더하기 b가 0이 되고, 그래서 아까 했던 a랑 b랑 같다는 식과,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a 값 b 값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b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넘어가서 a 값도 3이고 바로 b 값도 3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고, 마지막, 자, 이 식을 양변 또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x 또 들어가죠? x가 다이빙해서 폭 들어가면 왼쪽은 fx가 남게 되고 오른쪽은 미분하면 얘가 6x 마이너스 2a, 근데 a 값이 3이라 했으니까 바로 식은 6x 마이너스 6이 되게 된다. 차근차근 여러 번 꼭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차근차근. 자, 대입하고 미분하고 또 대입하고 또 미분하고 또 대입하고 미분하고. 근데 이게 x 빼기 t인 형태가 제일 잘 나와. x 더하기 t일 수도 있고 x 빼기 2t일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데, 거의 지금 이렇게 두 번 미분해서 적분 기호를 두 번 이렇게 박살내야 되는, 그러니까 적분 기호를 깨고 안에 있는 식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과정을 두 번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저기 있는 식이 x 빼기 t일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물론 서술형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기계적으로 외우는 방법도 선생님이 이걸 지우고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요거 지금 잘 메모해 준 다음에 꼭 서술형적으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지 밑에 있는 유제 문제 꼭 자기 손으로 한번 끝까지 마무리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시험이 임박했다 그런 경우만 요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둘게. 저 식이 x 더하기 t면 안 돼. x 빼기 2t여도 안 돼. 딱 그냥 무조건 똑같이 x 빼기 t에 딱 ft의 dt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자, 갑니다. 메모해둡니다. 어떤 문제집 생긴 걸 이중에 공식처럼 외우라고 하는 책도 있어. 풍산장가 하는 문제집에. 자, a부터 x까지 x 빼기 t에 ft의 dt라고 하는 이 식이 있었었는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dt가 되게 됩니다. 얘가 다 튀어나가고 곱의 민법 해가지고 사라지고 상세하는 걸 선생님 다 적용해보면, 그래서 얘를 또 한 번 미분하게 되면 요 다이빙에 들어가서 바로 fx가 되게 된다. 일종의 어떤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해 두는 것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에겐 틀리는 것보단 나을 거야. 거의 x 빼기 t로 나오게 되니까. 딱 저거일 때만.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됩니다. 딱 저 식일 때만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자, 필수 11번 문제 볼게요.
자, 이 함수의 뭐 극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자, 여기 잠깐 보자. 간단해? 간단해. 진짜 간단해. 자, 몇 차식이냐면 2차식이야. 적분하면 3차식이겠지. 그럼 그 3차식에 x 넣고 1 넣고 빼니까 이 fx도 몇 차식이다? 3차식이 될 거야. 3차식. 그 3차식의 극값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건데, 그럼 최고 참개수가 양수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나 보지. 그럼 지금 극값을 구하라는 건 이 점하고 이 점의 무슨 좌표를 구하는 거면 y좌표를 계산하는 건데, 근데 이 점과 이 점의 특징 바로 뭐다? f'x가 뭐가 되냐면 0이 되죠. 이 점들의 특징을 보면. 그래서 저 식 양변 미분해주면 왼쪽은 f'x가 되고 오른쪽은 이 x가 다이빙해서 들어가 주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되고, 그래서 그것이 0이 되는 f'x가 0이 되는 x값을 조사했더니 x의 값이 0하고 2가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가 x는 0일 때, 여기가 바로 x가 2일 때. 그래서 극대값 어떻게 구하느냐? 극대 값은 x가 0일 때 함수값이니까, x가 0일 때 함수값이니까 f0이라 하면 인테그랄 1부터 0까지 t 제곱에 마이너스 2t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 계산 니네가 합니다. 직접 그냥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극소값, x가 2일 때 함수값인 극소값, x가 2일 때 함수값인 극소값. 그럼 여기는 x 대신에 둘 다 2를 집어넣어 주면 극소값 f2는 어떻게? 여기는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 줘서 1부터 2까지 t 제곱에 마이너스 2t라는 식을 적분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계산 니네가 하면 됩니다. 알겠죠? 계산해 주시고, 자, 오른쪽 또 최대 최소값 문제인가? 오케이, 최대 최소값 문제 볼게. 어우, 또 적분 안에 막 니네들이 잘 쓰는 편으로 극혐이죠, 그죠? 저 안에 막 또 절대값 들어갔으면 절대값이 1보다 클다고. 아니야. 일단 그냥 봐봐. 지금 x가 0부터 4까지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수의 모양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이라는 건 보통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들이야. 물론 여기 범위가 더 내려와서 여기에 최소값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보통 최소값은 극소값이 될 확률이 99.9%죠.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함수가 언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증가하고 감소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우리가 도함수가 필요해. 예전에 기억나니? 우리 미분 활용해서 f'x가 0보다 크면 그 함수 fx는 증가를 하게 되고, 반대로 이거의 부호가 음수가 되면 얘는 뭐가 하나? 감소하게 된다라는 게 우리 미분 활용 두 번째 단원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지? 그래서 미분하는 부호가 상당히 좀 중요해. 그래서 양변 미분해주면 f'x, 그럼 여기 안에 아무리 그지 같은 식이 있더라도, 식이야 분명히, 식을 얘기하려고 해서 그지 같은 식이 있더라도 x가 다이빙해서 들어가면 이게 바로 저 함수의 도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얘가 0이 되는 값 조사해 보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에서 함수가 이 미분한 놈의 부호가 바뀌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 만약에 그냥 절대값 x의 그래프만 있었다면 원점에서 이렇게 v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텐데, 절대값 x 기억나니? 절대값 x의 그래프 이렇게 뾰족했더니 이렇게, 그제? 근데 그게 밑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이게 바로 f'x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전에는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를 이렇게 쫙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전까지 증가를 하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도함수가 음수기 때문에 함수가 쫙 이렇게 x가 감소를 하다가, 그 다음에 x가 1을 지나면 쫙 이렇게 또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쫙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더라. 선생님 그래프 모양 이렇게 안 그려지지 않느냐? 중요하진 않아. 미분 가능 불가능 이런 건 중요하진 않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증가 감소, 물론 예쁘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되겠지. 근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범위 어디? 0부터 4까지. 자, 0부터 4까지라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x는 0에서 시작을 해서 1을 지나, 뭐 4가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x는 4까지. 근데 최소값은 누구? x가 1일 때 최소가 됨이 자명하다. x가 1일 때 함수값이 가장 낮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너는 바로 f1을 계산해줘야 되고, 그럼 여기는 x 대신에, 여기는 x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얘 어떻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t의 빼기 1을 내가 적분해주면 되더라. 자, 이거 어떻게 해? t가 음수인 경우 양수인 경우 나누죠? 간단한 건 생각이 넘어가지만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t값이 0보다 작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t값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지, 이 식이.
근데 t값이 양수여서 0부터 1까지 사이라고 한다면 얘가 그냥 나와서 t-1을 얘를 적분을 하지. 저희 계산해주면 돼요. 알겠지? 마무리 계산은 니네가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필수대 12번 문제. 자, 일단 뭐 생긴 게 만만치 않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허무하게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니까 한번 내용 한번 봐봐. 오늘은 뭔가 좀 되게 여유가 좀 있어 보이지 않니, 선생님이? 그치? 뭔가 좀, 이게 뭔가 내려놓은 듯한? 그냥 좀 마음이 편안하게 찍는 것 같아. 옛날에는 막, 이거 막 NG 나면 막, NG라고 내가 할 것도 없어, 그지? 나 혼자 찍는데 무슨 어느 죽을 NG야, 그지? 요즘은 좀 약간 그냥 편한 마음으로. 실수하면 그냥 뭐 실수하는 거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그지? 안 되냐? 자, 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적분하고 리미트. 자, 내가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리미트하고 적분기호. 근데 이 적분이라는 거 하고 리미트, 근데 특히 리미트를 우리가 배운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배웠지. 근데 우리가 이제 1단원부터 쭉 생각을 해보면 수열의 극한, 뭐 수렴 발산을 하네, 함수의 극한.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다 전부 다 미분을 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었단 말이지. 물론 적분도 리미트를 쓰지만. 그래서 사실 리미트는 느낌상 이제 웬만해서는 거의 다 미분이랑 아주 연관성이 아주 깊어요. 근데 분명히 미분하고 적분은 서로 반대 개념이라 했으니까 이거 왠지 계산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미분도 안 하고 적분도 안 하고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와 적분이 같이 있는 문제는 섣불리 적분, 미분 하지 말고 차근차근 선생님 지금 하는 걸 따라와봐.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이 또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얘를 내가 소문자 ft라고 치환을 해. 얘를 소문자 ft라고 치환을 해. 그럼 내가 지금 하얀색 밑줄 친 부분까지가 바로 뭐냐? 그 함수를 적분한 거에 x를 집어넣은 거에서 그 함수를 적분한 거에 1을 집어넣은 거. 물론 소문자의 부정적분을 대문자로 했을 때 말이지. 하얀색 밑줄 친 부분이 그거야. 근데 거의를 뭐를 곱하고 있냐? x 빼기 1분의 1을 곱하고 있어. 즉 x 빼기 1로 나누고 있고, 근데 그 x를 1로 지금 현재 보내고 있다고. 어서 많이 보던 형태죠. 갑니다. 얘에서 얘 뺀 거 밑에 있지. 그리고 x가 1을 집어넣으면 요 두 안에 들어있는 두 놈이 모두 1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바로 대문자의 1에서의 미분계수야. 근데 대문자를 미분하면 소문자가 되니까 이거는 바로 소문자 함수의 1에서의 함수값. 즉 여기 있는 이 식에 1을 그냥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그럼 1을 집어넣어주면 1 빼기 2의 세제곱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는구나. 뭐가 그냥 훅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 끝났어? 끝난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을 내가 어떤 하나의 식 이름을 내가 붙여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전체 식은 그러면 대문자 fx1 빼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 정의 이용해서 대문자에 미분한 건 소문자니까 소문자 함수식에 1 집어넣으면 끝. 간단하죠? 그래서 적분하고 리미트가 같이 있는 문제는 미분도 하지 않고 적분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얘도 리미트하고 인테그랄이 같이 있네. 이 안의 식 되게 기네. 이거 x에 관한 식이니까 내가 얘를 fx라고 할게. 그럼 선생님이 지금 적분기호까지 포함한 이 부분은 뭐냐? 대문자에 2 집어넣고 대문자에 2-h 집어넣은 걸 뺀 거. 근데 걔를 뭐로 나누고 있냐면 h로 나누고 있고, 그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고 있고, h를 0으로 보내고 있고. 자, 가볼까? 얘에서 얘를 빼면 h인데 밑에 있어. h 대신에 0 대입하면 이거 둘 다 2 되니까 이것도 대문자의 2에서의 미분계수, 바로 소문자의 2에서의 함수값. 근데 이게 바로 소문자거든? 소문자 fx거든? 그럼 이 집어넣어주면 16에 빼기 8에 빼기 8에 빼기 4에 빼기 1. 그럼 12 빼니까 4인데 1 빼니까 뭐 남는다? 3 남게 된다. 그래서 역시 적분하고 극한이 같이 있을 때는 미분도 하지 않고 적분도 하지 않고 이게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정적분의 마지막. 자, 이제 이거 하면 이제 진짜로 미적분 1의 마지막인 정적분의 활용만 남게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 정적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정적분에 처음 배웠었던 뭐 구분구적법과 정적분의 관계, 또 정적분의 정의, 이 부분을 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오늘도 밖에서 공사를 하나 봐, 그지? 예전 같았으면 좀 더 신경 쓰여가지고 또 막 그랬을 텐데, 그냥 뭐 그냥 타고납니다, 그냥. 자, 지금 여기 있는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려고 해. 만약에 함수 fx가 예를 들어 3차 초과하는 4차 함수나 4차 함수처럼 우리가 미분적분하지 못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얘를 진짜로 그 함수식에 집어넣어서 시그마 공식 쓰고 막 해서 계산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쟤를 반드시 적분으로 바꿔줘야 돼. 근데 사실 이제 미적분 원 기준으로 보면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이 세 번째 방법이 추천이 되고요. 나중에 미적분 2에서 얘기했지만 미적분 2에서는 또 1번 방법이 또 추천이 됩니다. 바꾸는 게 좀 힘든 경우는. 근데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경이 쓰긴 쓰여. 공사하는 소리가 안 들리지? 지금 되게 밖에 시끄러운데 말이야. 들리냐 안 들리냐? 안 들리냐? 난 되게 들리는데. 자 볼게. 얘를 내가 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렇게 지금 3가지 나와 있는데 이 3가지를 모두 하면 물론 좋아. 근데 수능을 목표로 놓고 문과 기준으로 본다면 3번째 이 방법만 알아도 전혀 문제되진 않아. 근데 학교 내신에 꼭 이게 다 나와. 다음 중 얘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거 골라라 해서 모두 골라라 1, 2, 3, 4, 5번 아주 단골 문제거든. 그래서 니네가 정적분으로 바꾸는 3가지 방법을 모두 이해를 좀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3번부터 중요하다고 하는 3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볼 테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봐. 3번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3 더하기 n분의 2k라고 하는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전체를 x라고 놓고 정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제 전체를 x라고 놓으면 적분을 당하는 p 적분 함수는 바로 뭐가 되냐면 fx가 되게 됩니다. 3번 풀이 먼저 해보면 p 적분 함수는 fx. 네, 볼까? k 대신에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래. 그럼 내가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x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k 대신에 1부터 n까지 넣으라고 하지? 그럼 여기는 k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x의 값은 3 더하기 n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k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 얘가 x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3 더하기 n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k 대신에 3 대입해주면 x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3 더하기 n분의 6이 되고 k 대신에 3 대입하면 그래서 마지막 간혹가다 2n까지 집어넣으라는 문제도 있거든. n까지 집어넣어주면 자 이렇게 해서 k 대신에 n을 대입을 해주면 x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바로 3 더하기 n분의 2n 이렇게 됩니다. 딱 한 번만 좀 자세히 설명할게. 지금 이 느낌을 좀 보면 지금 n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 요게 얼마가 되냐면 3이 돼. 그 다음에 n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 n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약분되든 뭐 극한값을 계산하든 간에 뭐가 되냐면 5가 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전에 그 넓이를 계산할 때 이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얘를 내가 n등분을 하고 n등분을 해서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걔를 막 높이로 하는 막 사각형 만들고 넓이 구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제? 근데 지금 k 대신에 1을 대입했다는 거의 의미가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는 뜻이거든? 근데 n의 값을 무한대로 보냈더니 이 점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가까워졌다? 3에 가까워졌다. 즉, 적분 구간의 시작이 3이라는 얘기야. 그럼 마지막 k 대신에 n을 대입했을 때 극한값이 5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어떤 상자를 잡을 때 왼쪽 점을 잡든 이 구간에서 오른쪽 점을 잡든 왼쪽 점을 잡든 간에 뭐 대충 넓이를 계산했는데 n의 값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결과가 5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마지막이 점점 5에 가까워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첫 번째 k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와 마지막 n을 대입했을 때 이 두 개의 결과를 각각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적분 구간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얘 전체를 x라고 했으니까 p 적분 함수 적분을 당하는 함수는 fx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gx만 확인하면 되는데 자 k 대신에 1, 2, 3 집어넣을 때마다 늘어나는 그 양이 우리가 원래는 델타 x k 대신에 1, 2, 3, 4 집어넣을 때마다 늘어나는 양이 우리가 델타 x 근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를 우리가 뭐라 바꿨어? dx로 바꿨죠. 아주 작은 x 증가량. 그래서 k 대신에 1, 2, 3, 4 집어넣을 때 늘어나는 양 얼마씩 늘어나고 있니? n분의 2씩 늘어나고 있지? 여기 지금 현재 n분의 2씩 늘어나고 있지? 그래서 n분의 2가 원래는 델타 x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dx가 되더라. 그래서 뒤에 있는 n분의 2를 dx로 갖다 쓰게 되게 되면 이게 바로 3번. 자, 가로 안에 있는 전체식을 x로 놓고 치워넣는 방법. 그럼 두 번째 방법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면요. 이번엔 n분의 2k라고 하는 얘만 내가 x로 놓고 계산을 해보려고 해. 그럼 p 적분함수. 자, 두 번째 문제 풀이 할 텐데 그럼 p 적분함수는 누가 되냐면 f의 3 더하기 x가 되겠다. 내가 지금 얘를 x라 했으니까 f의 3 더하기 x를 내가 지금부터 적분할 것이다.
근데 됐고, 여기 있는 k 대신에 1 대입해, k 대신에 1 대입해, k 대신에 1 대입하면 n분의 2, x는 n분의 2, x는 n분의 2, 그 다음 k 대신에 2 대입하면 x는, 자, k 대신에 2 대입하면 n분의 4, x는 얼마? n분의 4, 3 집어넣지 맙시다. 어차피 필요 없는 게, 어차피 k 대신에 1 대입하는 거하고 n 대입하는 건 적분 구간의 시작 끝을 알기 위한 거고, k 대신에 2를 대입하는 건 이 값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서 dx를 처리하기 위함이거든? 그래서 k 대신에 1, 2,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그 다음부터는 n을 집어넣어 보자고. 그럼 x 대신에 k 대신에 n 집어넣어 주면, k 대신에 n 대입해 주면 x의 값이 n분의 2n. 그래서 여기가 n분의 2n. 그래서 이거 n 무한대로 보내면 0이고, 이거 n 무한대로 보내면 2기 때문에 적분 구간은 0부터 2까지. 함수식은 f의 3 더하기 x. 그 다음에 늘어나고 있는 양. 얼마 늘어나고 있니? n분의 2가 늘어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얘를 dx로 바꿔주자. 사실은 뭐 k의 개수라고 해도 돼. k에 곱해져 있는 k의 개수? k에 곱해져 있는 k의 개수라고 할까? 그걸 우리가 바로 dx로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바로 dx가 되게 되더라. 같다는 거야.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평행이동 개념 설명했으니까 평행이동 개념으로 잠깐 설명을 해보면, 내가 여기 있는 x 대신에 x 빼기 3을 집어넣어. 그럼 하면서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해. 적분 구간 3만큼 평행이동 된 거야. 다시 x 대신에 x 빼기 3 집어넣으면 더하기 3 빼기 3 사라져서 남는 게 fx. 남는 게 fx. 근데 그거를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건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적분 구간의 시작과 끝도 모두 3만큼 평행이동했다. 같은 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 결과 나오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 방법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좀 약간 화면이 잘리는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방법은 여기다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여기 있는 n분의 k만 x로 놓고 하는 방법이야. 여기 있는 놈만 x로 놓고 하는 방법. 첫 번째. 풀이를 한대. 그럼 p 적분함수는 3 더하기 누가 되냐? 2x가 될 거야. 3 더하기 2x가 적분을 당하는 함수고, 여기 내가 치환한 n분의 k의 k 대신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x 대신에 1 대입해주면 x, 다시. 아, 밖에 신경 써. 너무 신경이 쓰여. 시끄러워. 이 공사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종일 너무 공사를 많이 해서. 자, k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x의 값은 n분의 1. x의 값이 n분의 1. 자, k 대신에 2를 대입하면 x의 값이 n분의 2. n분의 2, k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 그 다음 마지막 k 대신에 n을 대입해주면, k 대신에 n을 대입해주면 n분의 n, x의 값은 뭐가 된다? n분의 n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 n 무한대로 보내면 0이고, 이거 n 무한대로 보내면 1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은 어디부터? 0부터 1까지가 되더라.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자, 갑니다. 얼마씩 늘어나고 있지? n분의 1이 늘어났어. k의 개수가 n분의 1이다. 이 2는 이제 우리가 x로 치환한 게 아니니까, n분의 k만 내가 x라 했으니까, x를 뭐라 했다? x를 내가 n분의 k만 x라 했기 때문에 k의 개수인 n분의 1만, 그러니까 2는 어떻게 돼? 앞으로 튀어나가고. 다시 한번. 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적분 구간의 시작과 끝이 0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난다는 걸 확인을 했고, 내가 지금 어떻게? p 적분 함수는 누가 됐고, f의 3 더하기 2x가 되었고, 그 다음에 k 대신에 1, 2, 3, 4 집어넣을 때 늘어나는 양이 n분의 1이기 때문에 n분의 1이 dx로 사용이 되고, 남는 이 2는 어떻게 된다? 적분 잘 앞으로 튀어나가서,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더라. 이 나간다는 거, 요 부분만 조금 약간 주의를 해줍니다. 자, 여기다 2를 대입해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그러니까 수능을 생각을 하면 어차피 다 우리 뭐 서수능으로 물어보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니네가 나중에 뭐 3학년 올라가서 수능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은 뭐 이것저것 뭐 자유롭게 다양한 방법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학교에서 모두 고르신 게 아니라 그냥 야, 얘를 값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이 문제 풀 것 보여줄 테지만, 전체를 치환하는 게 계산하기는 가장 간단합니다. 자, 이거의 극한값을 지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자 3차식이고요. 분모 4차식이죠. 근데 이건 3차식의 합이기 때문에 분자는 엄밀히 얘기하면 4차식이야, 그지? 우리가 미적분은 그 첫 번째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 뭐 그쪽 파트에서 얘기했었지만, 합을 구하게 되면 차수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분자도 분명히 4차식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어떻게 얘를 계산할 건지 잘 한번 보자고. 우리가 아까 함수시 이 극한, 합의 극한이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꿀 때는 항상 n분의 2나 뭐 아니면 n분의 3이나 아니면 n분의 1과 같이 n분의 상수가 필요한 게 넓이를 구하려는 구간을 이 구간이 뭐 길이가 3이든 길이가 5든 길이가 6이든 간에 n분하면 밑변의 길이 n분의 3, n분의 5, n분의 6, n분의 얼마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런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야 되는 케이스에서는 보통 일단 먼저 n분의 1 하나를 띄워놓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n분의 1을 적어주면 얘가 뭐가 되냐면 n에 관한 3차식이 되겠죠. 보이냐? n분의 1.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dx로 사용할 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첫 번째 항 보면 n 3승분의 n 더하기 1의 3승이니까 얘를 묶어서 n 더하기 n 더하기 1 전체 3승이라 할 수 있을 거야. n 3승분의 이거 3승이니까 지수법칙 a 3승분의 b 3승을 a분의 b 전체 3승이라고 이렇게 묶을 수 있기 때문에 n 3승분의 n 더하기 1의 3승을 n분의 n 더하기 1의 3승 전체로 묶어줄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 n 3승분의 n 더하기 2의 3승. 그 얘도 마찬가지로 n분의 n 더하기 2의 전체 세제곱. 그럼 세 번째 n 3승분의 n 더하기 n 3승. 그럼 전체로 묶어주면 얘도 n분의 n 더하기 3의 전체 세제곱.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얘분의 얘도 뭐라 쓸 수 있다? n분의 2n의 전체 세제곱. 근데 사실 이제 규칙을 확인해보면 이게 2n이라고 하기보다는 n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 같아. 거기 전체에 뭐가 곱해져 있냐면 n분의 1이 곱해져죠. 자, 우리가 이 합을 이제 시그마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 k번째 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n분의 n 더하기 k의 세제곱으로 생겼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는 k번째.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따로따로 쓰게 되면 1 더하기 n분의 k의 세제곱이 k번째 항인데, 거기다가 k 대신에 1부터 n까지 대입을 해서 그 합을 구해주시고 거기다가 뭘 곱해서 n분의 1을 곱한 다음에 마지막 리미트 뭘 보내고 싶다?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싶다. 이 컨셉입니다. 뭐가 편하다고? 전체 이식을 x로 두는 게 편하다고. x를 내가 뭘 x로 했어? 1 더하기 n분의 k를 x로 했지. 세 개만 대입한다. 세 개만. k 대신에 1 대입하면 x의 값은 1 더하기 n분의 1. k 대신에 2 대입하면 x의 값은 얼마냐면 1 더하기 n분의 2. 자, 마지막 k 대신에 n 대입해지면 x는 얼마? 1 더하기 n분의 n. 그래서 이거 n 무한대로 보내면 0. 이거 사라져서 n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2. 맞냐? 아니, n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1이네요. 그죠? 아, 진짜 공사장 소리가 내가 신경 과민인지 모르겠네.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자, 그래서 k 대신에 1 대입하면 요거였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적분 구간의 시작은 1부터 2까지 내가 얘 전체를 x라고 했으니까 피적분 함수는 x의 세제곱이고, 자, n분의 1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뒤에 있는 n분의 1을 내가 dx로 바꿔 써주게 되면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4분의 1 x의 4제곱에 뭐하고 뭐를 1과 2를 집어넣어 계산해 주면 되니까 4분의 15가 정답이 되더라. 자, 요겁니다. 자, 마지막에 필수제 15번 시작할 때부터 밖에서 진짜로 공사가 막 시끄럽게 시작이 돼서 신경 쓰이셔서 좀 선생님 빨리빨리 좀 지나간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천천히 여러 번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조만간 빨리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 미적분 활용 미적분 1의 마지막 단원인 정적분의 활용도 빨리 촬영해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여러 번 봅니다. 여러 번 봐. 알겠지?